오늘은 싱가포르 국립대병원에 가서 갑상선 세친 검사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상선 세친 검사가 뭐냐면은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그 혹이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은 다음에 거기서 갑상선에서 뭔가를 빼내서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갑상선에 혹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1cm 이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물감이 뭐가 이렇게 들어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목을 누르는 듯한 그런 약간 불편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제가 5월 달부터인가 몸이 굉장히 피곤한 날이 많았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든 보험 특성상 어디 다른 병원에 먼저 갈 수는 없고 일단 제너럴 클리닉에 먼저 갔어야 됐어요. 근데 제너럴 클리닉은 보통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계들이 없거든요. 그럼 제너럴 클리닉 가서 얘기를 하고 내 증상이 이래서 초음파를 보고 싶다 얘기를 하면 다시 제너럴 클리닉에서 레퍼럴 레터를 써줘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레터를 써주거든요. 그럼 그 레터를 가지고 제너럴 클리닉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제너럴 클리닉에서 가라고 하는 데는 초음파하고 엑스레이만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데예요. 제너럴 클리닉에 전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너럴 클리닉에 간 환자들은 다 이제 그런 데 와가지고 초음파를 찍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갔는데 1cm 이상이 되는 혹이 2개나 있다고 갑상선 세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NUH에 갑상선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계신다고 해서 NUH 이제 그 선생님한테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NUH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거거든요. 내셔널 유니버시티 허스피털인데요. NUH에 가면 여러 가지 빌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켄트리지 윙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입구에서 바코드 스캔을 하고 입장을 하면은 열 화상 기계인가 이제 그걸 지나서 보통 병원에 가면은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작성해서 내거나 아니면은 바코드를 스캔하면 핸드폰에 그런 내용들이 떠서 거기서 기입을 해가지고 서브밋을 하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NUH는 들어가는 입구에 한 10명 정도 직원이 앉아서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다녀온 적이 있냐, 열이 난 적이 있냐, 접촉자를 만난 적이 있냐 이것저것 물어보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아이디를 스캔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스티커를 나눠주면 그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려는 데가 켄트리지 윙 빌딩의 5층이었는데 왜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지하철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사원증 같은 걸 대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켄트리지 윙 빌딩도 마찬가지로 그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직원이 계세요. 그럼 그 안내 직원한테 뭐 어떤 박사님 만나러 왔다, 뭐 어디 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또 아이디 카드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무래도 뭐 입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다시 받아서 그 기계에다가 제 아이디 카드를 대면 그 문의 같은 게 열려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5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5층에 올라갔는데 병원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종합병원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좀 소란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종합병원 말고 우리나라 약간 고급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좀 약간 조용하고 밑에 바닥에 왜 카페트 다 깔려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켄트리지 윙 5층이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접수하고 그리고 키하고 몸무게 재고 그리고 이제 대기자석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혈압을 재라고 하더라고요. 혈압 재고 더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 방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초음파 보여드리고 초음파 찍은 걸 다 보시더니 여기 갑상선 목 있는 부분 그 모형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여기가 목이고 뭐 이런 게 갑상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들 90% 이상은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냐, 목소리가 변한 적이 있냐, 방사선을 많이 쬐 적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갑상선 암이 생기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목소리가 변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뭐 6개월, 7개월 전쯤에 한 2, 3일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목소리가 좀 변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계속 저는 뭐 그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말고 다른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나타나냐 하니까 이제 항진증하고 그다음에 저하증 나올 때 그 증상들을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하증 증상이 몸무게가 불어나는 거 외에는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고 잠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들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바로 그렇다고 막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차피 호르몬 테스트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건 호르몬 테스트 하면 결과가 다 나올 거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느껴지는 증상 중에 이렇게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아, 나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초음파 해본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3cm까지 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누르는 거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쭉 설명해 주셨어요. 당일날 피 검사를 하고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세침 검사를 하고, 그럼 세침 검사를 하면은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서 항진증인지 아닌지, 항진증인지 저하증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세침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위험 증상이 보이면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피 검사하러 갔는데, 우리나라는 피 검사할 때 왜 고무줄 같은 걸로 챙챙챙 여기 되게 꽉 묶잖아요. 이거 튀어나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세게 좀 탁탁탁탁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그 피 뽑으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딱 보자마자 별로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무줄 같은 걸로 막 꽉 묶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밴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로 아주 살짝 이렇게 조이시는 거예요. 거의 조였다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탁탁탁탁 치는 것도 굉장히 살살 톡톡톡톡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 저렇게 쳤다가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이러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저쪽에 옆을 보면서 저 주사바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옆을 보면서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주사바늘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보통 주사바늘 들어갈 때 아프고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아픈데, 이번에 피 뽑을 때는 들어가서 피 뽑는데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건 그 간호사분이 자꾸 말을 시키는데 질문이 뭐 아침밥을 먹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은 너무 피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가 막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근데 조금 먹었다고 그랬더니 물은 또 충분히 먹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은 충분히 많이는 안 먹은 것 같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심호흡을 깊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다 내셨다 이걸 깊게 하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말하면서 들으셨다 내셨다 막 깊게 하고 또 있는데, 또 조금 있다 들으셨다 내셨다 깊게 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심호흡을 깊게 하면 피가 또 잘 빠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를 뽑고 그날은 집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세침 검사를 하러 갔어요. 세침 검사는 켄트브리지 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디컬 센터에서 했어요. 메디컬 센터 15층에서 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하고 나올 때 뭘 줬냐면 어포인트먼트 카드라는 걸 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날짜랑 시간이랑 그리고 어떤 빌딩으로 오라, 그리고 닥터가 누구고 뭐 때문에 오라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 갈 때부터는. 15층에 가서 그 접수 창구에다가 그냥 이것만 내면 돼요. 15층에 갔더니 확 거기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와서 치료받고 이러는 데가 그 메디컬 센터 빌딩인가 봐요. 이름을 불러서 이제 저쪽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어떤 데를 알려줘요. 그쪽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는 좀 약간 한가하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이제 다시 혈압 재고 대기하고 있다가 세침 검사를 하러 갔어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어제 만난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본인이 세침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간호사 같은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세침 검사 한다고 얘기하시고, 세침 검사는 뭐 어떻게 할 거다 얘기하고, 제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별로 아프지 않다고, 바늘이 일반 주사 바늘보다 굉장히 작다고,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한 10분 좀 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분 1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근데 저는 이렇게 주사 바늘이 내 몸에 들어가서 5분 10분 동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이제 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이런 걸 했다라는 사인을 하시는 건가 봐요. 이제 옆에 침대에 가서 누우면은 그 베개가 있는데, 베개를 머리에 대는 게 아니라 베개 있는 데다가 목을 대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럼 목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얇은 이불 같은 거 가져오셔서 덮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덮고 누워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알코올 같은 거 목에 바르고, 저는 눈 감고 있어서 정확히 못 봤는데 이제 초음파로 혹이 어디쯤 있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사가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정말 그냥 따끔하고 많은 정도더라고요. 주사가 바늘이 얇아서 그런지. 근데 들어갈 때는 안 아팠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오른쪽에 제가 혹이 있다고 했었는데 주사는 약간 정중앙에다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사기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흔들리는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흔들면서 뭘 하시더니 이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같은 방 아닌데 이제 저쪽에 가셔서 이제 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목이 굉장히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사 바늘이 꽂혀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의사님이 다시 오시더니 주사 들어갑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빼가지고 아마 그거를 뭐 처치하러 가셨는데 저는 목이 계속 뻐근하니까 주사기가 계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주사기를 넣은 다음에 또 이제 자리를 찾느라고 막 흔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번인가 이제 3번인가 하고 처치가 다 끝나고 여기다가 이제 밴드 같은 거 붙여주시고 결과 보려면 1시간 이후에나 볼 수 있으니까 그때가 시간이 한 11시 40분, 45분 이렇게 됐었거든요.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아까 대기하던 장소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분이 다시 데려가서 이제 혈압을 재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30분 내에는 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검사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목이 너무 여기가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뭘 못 삼키겠는 거예요. 침 삼킬 때도 이게 그러니까 침을 안 삼켜도 뻐근한데 침 삼킬 때는 더 뻐근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벅에 가서 저는 아이스 카푸치노를 마시고 신랑은 샌드위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도 뻐근하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온몸에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주사 맞고 이런 병원에 관련된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근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토요일날 수업을 했었잖아요.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토요일날 3교시 끝나고 집에 딱 오면 긴급신고 911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119 구급대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911 구급대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가 나오는 장면만 봐도 온 관절에 힘이 다 빠졌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뭐 이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예방접종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막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안 아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목에다가 이거 할 때도 막 누워가지고 괜찮을 거야 막 힘을 빼자 막 이러고 목에 주사바늘 들어가고 막 흔들고 계속 뻐근하고 막 이럴 때도 괜찮아 별거 아니네 뭐 별로 생각보다 안 아프네 어깨 통증보다 안 아프네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몸이 많이 긴장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힘이 좀 쫙 풀리더라고요. 한 12시 한 40분까지 대기실로 돌아갔는데 2시가 다 되도록 안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바빴나 봐요. 그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세침 검사 해주신 의사 선생님 말고 그 전날 상담해 주셨던 원래 담당 의사 선생님 전화가 왔다고 전화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갈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검사 결과 다 아무 이상 없다고 세침 검사도 이상이 없고 호르몬 검사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초음파 재검사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기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호르몬 문제가 아닌가 하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이런 걸 나눠줬어요. 이게 울트라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제 인적 사항 같은 거 있고
예상 금액이 300불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약속 날짜랑 시간 같은 거에는 공란으로 남겨놨어요. 6개월 가까이 올 때 병원에서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디로 언제까지 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갈 때 다시 요거랑 그리고 이 어포인먼트 카드랑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프신 분들은 어찌나 많은지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